안녕하세요. 랜덤 지식 큐레이터 렌즈큐입니다. 오늘은 상식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마스크 없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많이 어색하죠? 이제는 안경,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을 통해 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바이러스 방울이 눈을 통해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보호하는 물건은 마스크처럼 일회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자주 소독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두뇌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여러가지 상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루이비통, 프라다, 페라가모,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 중에 메세나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세나는 기업 혹은 개인의 문화예술의 지원을 뜻하는 프랑스어로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00년부터 수여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은 굉장히 권위 있는 상으로서 현대미술 작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이라고 하네요. 샤넬 쇼핑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꽃은 하얀 장미가 아닙니다.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좋아했던 꽃 카멜리아라고 하네요. 카멜리아는 동백꽃이고요.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강인한 열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동백꽃의 의미는 아직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네요. 코코 샤넬은 코스튬 주얼리의 개념을 확립시키고 대중에게 확산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비싼 보석으로 제작하는 파인 주얼리 말고 인조 보석과 모조 진주 등으로 제작하는 액세서리를 코스튬 주얼리라고 하는데요. 주얼리 계열은 항상 비싸다는 선입견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스튬 주얼리 말고 커스텀 주얼리는 주문을 받고 제작하는 장신구입니다. 두 개념은 다르니까 혼동해서 쓰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 얼마 전 방송에서 퀴즈로 나왔던 악어 브랜드의 두 대표주자 라코스테와 크로코다일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코스테의 악어는 오른쪽을 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고 크로코다일의 악어는 입을 왼쪽으로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라코스테와 홍콩의 크로코다일은 비슷한 상표 이미지 때문에 법원까지 가는 상표 논쟁을 벌였었는데요. 중국 법원이 라코스테의 상표권을 인정하면서 라코스테의 이미지도 확 올라갔다고 하네요. 싱가포르의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 들키면 약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시를 깨끗하고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1992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예전에는 슈퍼에서 껌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소 완화되어서 금연용 껌, 치과 치료용 보조껌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가 가져오는 껌 한 통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안 가져가는 게 마음 편하겠죠? 이런 금지령 말고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담배를 소지하거나 피우는 행위,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실내에서 빨개 벗고 있는 행위 등 금지하는 행동들이 많아서 싱가포르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이런 금지령들을 체크해보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때문에 최근 논란이 많았던 뮬란은 디즈니 캐릭터 중에 가장 살생을 많이 저지른 인물입니다. 2000여 명의 흉노족을 쓸어버린 기존의 디즈니 공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능동적인 파이터죠. 딕셔너리닷컴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알파벳 소문자 I와 J에 있는 작은 점은 타이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타이니와 리틀을 합친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같이 코로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그럼 이만 안녕.